성북화폐로온 정릉동을 찾아서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릉동이 정릉동인 이유, 바로 조선왕릉 정릉을 찾았습니다. 정릉은 태조의 왕비 신등왕후 강씨가 모셔져 있는 능입니다. 남한에 있는 40기 조선 왕릉 중에 한 곳인데요. 기록상으로는 가장 먼저 조성된 능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5년 신등왕후가 돌아가시자 태조가 직접 주도를 해서 조성한 능인데, 원래는 도성 안, 그러니까 지금의 중부 정동에 그 능역이 있었는데요. 태종 이방원이 왕이 돼서 그 능을 파헤쳐서 성 바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종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 1669년에 그 신등왕후의 강씨가 다시 복권되어서 여기에 능을 복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주변의 마을들이 크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정릉의 이름을 따서 정릉동이라는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릉 안에 들어가셔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정각들과 어떤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모든 조선 왕릉이 그렇듯이 정릉의 공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입구부터 차례로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진입공간은 제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실은 제향을 준비하거나 능을 관리하는 능참봉이 머무는 집입니다. 정릉의 제실은 조선시대 현종이 신등왕후를 복권하면서 한 번, 고종년간에 한 번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옛 건물을 철거했는데요. 2009년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자 2015년 옛 모습대로 복원하여 개방했습니다. 조선시대 한옥의 격조와 정감을 느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실을 나오면 금천교와 만납니다. 금천은 신성한 왕릉으로 나쁜 기운이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물길입니다. 그 위에 놓인 금천교는 능역과 속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1960년대 정릉에 살았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금천교 아래에서 물놀이를 재미나게 즐겼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홍살문입니다. 기둥을 붉게 칠했고 상부에 화살 모양의 나무살을 설치했습니다.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화살은 나쁜 애군을 화살 또는 삼지창으로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홍살문 안쪽부터 정자가까지가 제향 공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곳입니다. 홍살문을 지나 나타나는 박석을 깐 좁은 돌길은 좌우의 높이가 다릅니다. 왼쪽은 향로, 오른쪽은 어로라고 부릅니다. 향로는 향과 충문이 지나는 길, 어로는 임금이 가마에서 내려 걷는 길입니다. 돌길이 상당히 울퉁불퉁한데요. 이는 제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의의 나라였던 조선의 정신이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왕릉의 향어로는 정자가까지 일직선으로 곧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릉은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 있습니다. 이는 산 중턱의 좁은 구역에 있는 정릉의 입지 조건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자각입니다. 정릉의 중심부에 있는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죠. 이곳은 왕릉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인 제향을 위해 만든 건물입니다. 제향은 조상의 신령과 살아있는 인간이 만나는 의식입니다. 정자각은 평면이 한자 고물의 정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인 이름입니다. 남쪽을 향해 가로로 놓인 부분이 정전, 세로로 놓인 부분이 배위청입니다. 정전에는 능침에서 내려온 신령의 자리인 신업평상과 제상을 둡니다. 정전 후면 가운데 칸의 문은 능침에서부터 신령이 드나드는 북신문입니다. 배위청은 벽 없이 기둥만 세웠는데 제향에 올리는 수를 따르는 준소가 놓이고 제관들이 움직이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전과 배위청은 돌로 쌓은 월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월대 동쪽에는 제향 때 향과 충문을 들고 오르는 향로계와 제관들이 오르내리는 동계, 이렇게 두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향로계에만 난간석이 있어 그 격을 달리합니다.
월대 서쪽에는 수락관에서 준비한 재물을 진설할 때와 제형이 끝나고 충문을 태우러 예감으로 갈 때 사용하는 서계가 있습니다. 건물의 격식을 위해 정자각 지붕의 용마루에는 하얗게 회를 발라 마무리했고 용마루 양 끝에는 용두를, 내림마루 위에는 잡상을 설치했습니다. 구조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처럼 정자각은 철저하게 제향을 위해 구성된 건물입니다. 이 구조는 조선 일대 태조의 권원릉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황제릉으로 능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500여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정릉의 제향은 전주시 광평대군파 종회가 매년 양력 9월 23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신덕왕후의 제향을 광평대군의 후손들이 도맡은 이유가 특별합니다. 태종의 아들 세종대왕이 후사 없이 죽은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무안대군 방번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아들인 광평대군을 무안대군의 양손자로 입적시켰기 때문입니다. 족보상으로 광평대군이 신덕왕후의 후손이 되기에 지금껏 제향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자각 뒤에 있는 능침에는 신덕왕후의 봉분이 있습니다. 능침은 중침 주변에 다양한 성물들과 바람을 막아주는 담장인 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릉은 조선 초기에 조성되었지만 현재의 자리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장대하고 화려했던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릉을 지키는 무석인과 봉분을 보호하는 난관석과 병풍석이 없습니다. 석호나 석양 같은 성물의 수도 다른 왕릉에 비해 적습니다. 태종 때 정릉이 지금의 위치로 이장되면서 원래 취연방에 있던 정릉의 자재들은 다른 건물을 짓는 재료로 재사용되었습니다. 석재와 목재는 태평관을 건립할 때 가져다 썼고 병풍석과 난간석은 당시 홍수로 무너진 광통교를 복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청계천 광통교에 가면 재활용된 정릉의 성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릉으로 함께 옮겨온 성물은 장명 등 혼유석을 바치고 있는 고석 정도입니다. 이 성물들은 초창기 조선의 왕릉 모습과 조각 솜씨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이렇게 제실부터 능침까지 역사의 굴곡이 정릉에 남긴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따져보면 궁벽진 산기슭에 있는 지금의 정릉 위치가 왕릉으로서 좋은 터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흠결이 이제는 정릉을 찾게 되는 매력이 되었습니다. 도성박 외진곳이라 했던 정릉동은 이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동네가 되었습니다. 왕릉으로서는 흠이었던 봉분 앞 울창한 숲은 도심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간 외로웠던 왕비의 안식처는 이제 휴식을 찾는 보통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리 점성촌에 동선동 미아리 점성촌에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계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자주 이곳으로 오셔서 모임을 갖고 독경한다는 무형유산을 계승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맹인 독경이라는 것은 맹인들이 경전을 읽으면서 질병을 낫게 하는 하나의 무속신앙의 일종인데요. 그것이 서울 지금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무형유산을 미아리 점성촌에 있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분들께서 그 맥을 이어가고 계십니다.